안녕하세요.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채널 C과제입니다. 오늘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해본 주제는 2020년 경제 전망입니다. 2019년 경제가 힘들었다 보니까 2020년 경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2019년 한국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중동 리스크, 그리고 일본의 무역 도발까지 우리 경제에 나쁘게 영향을 미친 해외 요인들이 많았고요. 내부적으로도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높은 실업률 등 여러모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 요인들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2020년 경제에 대해서도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에 대비한 재테크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2020년에도 올해 정도로 경제가 어렵긴 하겠지만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특히나 혹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위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국내 요인에 의한 위기 가능성은 적어도 2020년에는 낮아 보이고요.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가 2020년에 발생한다면 그건 아마도 외부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하냐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첫째, 국내 문제로 발생한 위기인지 아니면 해외 문제로 발생한 위기인지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져야 하고요. 둘째, 경제위기인지 금융위기인지 외환위기인지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또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위기 그 자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위기론의 근거나 논리도 엉성하고 대처 방법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경제 성장률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2019년 경제 성장률은 대략 2.0% 정도가 될 것 같고 무지하게 물론 낮은 수치인데요. 그런데 잘 보면 2010년도에는 예외 없이 2에서 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에서 3% 수준이던 경제 성장률이 2.0%가 되니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2000년대 이전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과 2000년대 5% 이상의 고성장 시대를 살아오다가 최근 10여 년 동안 3% 안팎의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려니 경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과연 2%대, 더 나아가서는 1%대의 경제 성장률은 곧 경제 위기로 가는 거냐?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할 만큼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좋았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 중반에서 3%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주요 경제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도 1에서 3% 정도입니다. 그럼 이 나라들이 다 조만간에 경제 위기로 들어갈 나라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 성장률 2% 이상이면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점이죠. 이 나라들은 계속 1, 2%대 경제 성장률을 가져오다 보니까 2% 중반 이상이면 경제 호황이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5에서 10% 이상을 계속 해오다가 최근 10여 년간 2에서 3%의 성장률을 기록하다 보니 2% 성장률이 낮아 보이는 겁니다. 경기가 부진하고 침체된 것은 맞지만 위기라고 얘기하기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들 중에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성장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저성장에 맞는 투자 방법, 재테크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괜히 이 정도의 저성장에 금융위기, 외환위기 운운하면서 이런저런 현실성 없는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020년 경제위기를 말하면서 정작 경제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외환위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란 건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률, IMF 때의 마이너스 성장률, 그리고 2009년 서브프라임 직후의 0% 성장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20년은 IMF나 월드뱅크 같은 외국의 경제 전문 기관에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9년의 2% 성장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하락한다 하더라도 1% 중반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기 침체는 계속되겠지만 경제 위기를 말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들의 위기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금융기관들의 위기가 오면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되죠. 그런데 금융위기란 것이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기업이나 가게로부터 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면 틀림없지만 2020년에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장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요.
기업 부분에서도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해 보이긴 하지만 이 역시도 내년에 당장 건설업 전체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가계, 기업 어느 쪽으로도 몇 년 내면 몰라도 내년에 당장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란 외국으로 나갈 달러보다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적을 때 발생하는데 IMF 때의 학습을 통해서 2019년 1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가 넘어서 세계 8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무조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2020년 외환위기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IMF에서 권장하는 적정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전망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2020년에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제 얘기가 틀려서 위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흔히들 얘기하는 현금을 확보하고 금과 달러에 투자하는 거라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경제위기에 살아남는 방법이라면서 경제위기가 코앞에 와 있으니 현금을 많이 확보하라고 합니다. 20년 전 IMF 때 경험해 보니까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 부동산 등이 떨어졌을 때 싼 가격에 많이 사놓았다가 다시 가격이 올라가서 팔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처법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들이야 현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중산층 서민들이 과연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능할까요? 설령 현금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제위기가 닥치면 내 예상과는 다르게 들어올 예정이던 임대수익, 이자수익, 투자수익, 빌려준 돈 등은 들어오지 않게 되고 나가야 될 돈들은 칼같이 나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설사 약간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사용하기보다는 생존에 사용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금을 가지고 폭락한 부동산을 사두면 다시 경제위기 이전의 가격으로 무조건 올라가게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IMF 때와 지금은 인구 구성, 부동산 상황 등에서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경제에 대해서 전망하면서 경제 위기설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2020년에도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설사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요인보다는 국외의 상황이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론을 부각하는 시각에만 매달려서 잘못된 투자나 재테크 전략을 가져가기보다는 저성장을 인정하고 저성장 시대에 맞는 재테크와 투자 방법을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채널C 가제였습니다.